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IAEA 보고서는 객관적 보고서이기보다는 일본 맞춤형 보고서일 우려가 크고 과학적 보고서이기보다는 정치적 보고서일 우려가 크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방류에 사실상 찬성하고 있는 한국 정부는 과연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IAEA 보고서가 일본 맞춤형 정치 보고서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마치 지동설을 주장했던 갈릴레이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중세 종교재판의 맹목적 세계관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듯이 아무리 민주당이 IAEA를 공격해도 오염수에 관한 과학적 진실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한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최종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현재 IAEA 사무총장이 이 보고서를 들고 일본을 방문 중인데 이 부분 좀 집중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김진우 변호사. 사무총장이 조금 뒤에 지금 오후 3시 23분인데 4시 조금 넘어서 기시다 총리 만나서 이 보고서 설명할 거라고 해요. 자, 아직까지 뭐 알려진 바는 없지만 그래도 예상은 어떻게 좀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일단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최종 보고서는 나왔고 이걸 이제 오늘 오후 4시 정도에 이제 기시다 총리한테 전달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이제 기존의 그 IAEA에서 했던 그 발언들을 조금 이제 살펴보면 어느 정도 답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시 사무총장이 그동안 얘기했던 게 뭐냐면 기준에 따라서 적절하게 오염수 방류를 진행을 하면 환경에는 그렇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이제 여러 차례 해 왔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러한 내용을 비추어 봤을 때 이제 이번에 나온 최종 보고서에도 아무래도 이제 오염수를 이제 해양에 방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내용이 아마 담겨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이제 그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일까지 일본에 이제 있을 예정인데 이제 내일인 5일에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을 해서 방류 시설을 직접 살펴볼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김영민 최고위원. 예. 지금 IAEA가 어쨌든 중간 보고서 한 6차례 냈는데 그거 지금 보면 다 뭐 방류 계획하고 설비는 타당하다 뭐 이런 내용이 좀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그로시 사무총장 얘기를 들어봐도 기준에 따라서 적절하게 오염수 방류를 진행하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자 그렇다면 최종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대충 예상이 가잖아요. 그러면 네. 그 예상 따라서 이걸 어떻게 좀 평가를 좀 해주세요. 모든 것들이 최종적으로 공개되기 전까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6차례의 기존 보고서가 나왔고 이제 마지막 최종 보고서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과학적 검증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이런 내용들에 대한 방류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된다면 그런 일들에 대한 무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기존의 입장들을 아마 쭉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이 민주당과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상황들은 일본 편에 서서 모든 것들을 일본 편에 유리하게 보고서가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펼치고 있는데요. 네. 국제사회의 기구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전문가가 이 IAEA에 들어가서 함께 검증 작업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IAEA의 의장이 대한민국 국민의 의장으로 들어가서 활동들을 했던 일들까지 있기 때문에 이 결과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여기에 대한 과학적 검증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그 이후의 절차들을 국제사회가 어떻게 따르게 될지를 바라보는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벌써부터 이 보고서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일본 편에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그냥 무작정 따르게 된다라는 방식의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보다는 전문가들과 과학적 근거에 따라서 보고서가 어떻게 발간됐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면밀하게 살피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우 부위원장. 그러면 보고서에 최종 보고서에 지금 우리가 예상한 내용이 그대로 담긴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후쿠시마 오염수는 곧 방류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곧 방류돼야 된다고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시설은 이미 관공사까지 다 마무리됐거든요. 네. 오염수하고 물을 섞어가지고 이걸 바다에 방류해서 희석시키겠다 이것인데 결국에는 방류관도 만들어졌고요. 실제 시운전까지 마쳤습니다. 또한 오늘 오후에 발표가 되면 아마도 일본 입장에서 보면 이런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방류를 할 것으로 보여요. 물론 같은 당의 공명당의 어떤 의원들은
지금 해수욕 시즌인데 이걸 방류하면 되느냐. 지금 일본인들의 해수욕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얘기들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논란들을 신속하게 제거하고 싶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IAEA가 발표를 하면 일본 원자력위원회가 도쿄전력에게 검사증을 발부를 하고요. 이 네. 검사증이 나오면 바로 아마도 방류를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김진일 변호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최종 변수는 일본 여론이다 이런 말도 있던데 이거는 어떤 연유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일단 이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일본 정부에서는 이번에 최종 보고서를 확인을 한다고 해도 그걸 확인을 하고 나서 당장 방류할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당초에 공언했던 대로 올해 여름 내에 진행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일본 어민도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남태평양 도서국 등 주변국의 반대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들을 설득하는 데 시간을 보낼 것이다. 이런 이제 의견이 주변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일본 정부는 과거에 2015년에 일본 어민들과 협의되지 않은 오염수 방류는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제 약속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후쿠시마의 그 어업협동조합 연합회도 이제 굉장히 반대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일본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게다가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면 일본 국민들도 40%는 이제 방류하는 거에 반대를 한다 그러고 45%가 찬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찬성하는 게 뭐 5% 많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일본 국민들 역시도 반대하는 여론이 굉장히 만만치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본 민영방송 TBS 뉴스 네트워크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일본 국민들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이 45%고요. 반대하는 의견이 40%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해서 일본 정부 기시다 총리가 어떤 결정을 할지 좀 지켜보겠고요. 자,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오늘 나온 여야의 정치권 목소리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궁예 관심법이라도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타임머신이라도 타고 미래를 다녀왔습니까? IAEA 보고서가 나오기 전부터 믿을 수 없다며 무조건 반대만 외치며 외교적 무지를 드러내는 행태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우물안 개구리 야당의 길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격에 걸맞는 야당의 길을 가기 바랍니다. 동일한 모델에 의해서 동일한 데이터를 넣었을 때 동일한 결과가 재현될 때 과학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그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 기준을 명확하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고서의 발표로 과학적이다, 그 발표가 안전하다는 걸 믿으라고 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 신화의 영역입니다. 오늘 두 분께 각각 좀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접점 없는 평행선만 쭉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번 IAEA 최종 보고서 발표에 따라서 여야의 대응 전략도 뭐 수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그거 좀 여쭤볼게요. 먼저 김병민 최고위원은 여당 입장에서는 앞으로는 어떤 입장을 좀 취해 나가실 것 같은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국제기구인 IAEA의 결과 보고서를 신뢰하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국제적으로 함께 따를 것인가에 대한 여부일 것입니다. 당연히 대한민국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고 있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전까지 IAEA의 의장이 대한민국 국민이 가서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부분들인데 여기서 나왔던 수차례의 보고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차 보고서, 최종 보고서가 나온 내용들을 이거 일본에 입김이 있었다, 로비가 있었다,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따를 수 없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가게 됐을 때 외교적으로 대한민국이 갖게 되는 현실적인 위치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뒤따를 거라 봅니다. 일단 IAEA가 발간한 보고서에 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네. 과학자들과 함께 어떻게 이런 보고서의 내용이 나왔는지 국민적 신뢰, 설득의 과정들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두 번째로 뒤따르게 되는 건 결국 안전에 관한 문제겠죠. 그러겠죠. 만약에 그 결과에 따라서 일본 정부가 오염수에 대한 방류를 결정하게 된다면 네. 그 방류 이후로 해역을 돌고 돌아서 나중에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바닷가로 그 물들이 오게 됐을 때 이게 과연 얼만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국민의 안심을 시킬 수 있는 일들 플러스 더 나아가서 어제도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 이런 일이 있더라도 지금도 금지하고 있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건 변동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들도 함께 뒤따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그거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어제 당정이요.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 수산물 무기한 수입 금지한다고 발표했잖아요.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지금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제 당정 발표한 거하고 지금 하고 뭐가 다른 거냐 이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이제 괴담 중에 하나가 이번 IAEA의 결정이 나오게 되고 안전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오염수가 방류 결정이 되게 되면 네. 일본 정부가 이를 근거로 들어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대한민국에 수입하라 이렇게 강요하거나 여기에 대한 강제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들을 이곳저곳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이 커질 수도 있는 일들이겠죠. 네. 하지만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고 난 뒤에 아무런 정화 장치나 여기에 대한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이 오염수가 있는 그대로 방류가 되면서 해역에 대한 안정성이 이미 퇴보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과거 정부부터 쭉 이어져 왔던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오염수 방류 결정이 나서 방류하게 되는 오염수가 알프스등으로 정화되고 희석돼서 나가는 게 바닷가에 영향이 없는 부분들과 네. 기존에 이미 오염이 돼 있어서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건 다른 방식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적 안심과 걱정을 충분하게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일들 전혀 없으니 국민들께서 걱정을 덜으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어저께 윤재욱 원내대표가 힘있게 얘기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승우 부위원장, IAEA 최종 보고서가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예상대로 나왔어요. 민주당 입장은 뭘까요? 저희는 마찬가지로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면서 방류를 저지해야 되겠죠. 근데 저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우리 어민들이 입게 될 피해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일본에서의 수입된 어류들이 후쿠시마산뿐만 아니라 인근 현에서의 어떤 이런 어류들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수입 금지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후쿠시마산뿐만 아니고 인근 해역의 어류들까지 수입 금지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사실상 일본인들도 후쿠시마산뿐만이 아니라 후쿠시마산 인근 현에서 잡히는 어류에 대해서도 상당히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어류들이 팔리지 않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네. 그걸 갖다가 우리 한국민들이 먹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일본이나 윤석열 정부에 요구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국민들이 걱정하는 건 그게 아니겠어요?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나 여당에서 괴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비과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IAEA 결과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는데 마치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방류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과학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결과 보고서가 안 나왔는데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닌가요? 국민의힘도 여전히 국외유 관시법으로서 일본이 방류하는 것은 다 안전하다. IAEA 결과 보고서는 방류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결과를 예상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지금 윤석열 정부가 IAEA 결과 보고서가 나오기도 전부터 과학이다, 안심해도 된다, 걱정하지 말라 이런 것들 자체가 이제 괴담이라든가 선동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이게 정말로 방류가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어민이 입는 피해는 지금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산물 시장 가서 어류 먹으면서 괜찮다 이 정도 수준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굉장한 보상과 함께 굉장한 검사가 점검이 또 뒤따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잠깐 언급이 나왔지만 정부 여당은요 현재 오염수는 방류하기 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산물은 먹어도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수산물을 먹는 모습들을 계속 언론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김건희 여사도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영상 좀 보고 오겠습니다. 나오면 내일인가 오늘 예, 국회에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정부가 설명할 수 있는 장을 또 만들어 가지고. 앉으세요. 지난번에 앉으세요. 김진우 여사. 김건희 여사가 전통시장 가서 이렇게 아까 조금 전에 회 먹는 모습 그러면서 이제 산 오징어를 제일 좋아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단순하게 이 오징어 멍게 먹으러 가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제 김 여사는 강릉에 이제 해변에 방문을 해서 뭐 플라스틱이라던가 쓰레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줍는 환경 정화 활동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강릉의 그 산불로 굉장히 어려움 겪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 상인들을 좀 응원하는 차 방문했던 걸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실제로 강릉에 이제 시장에 방문을 했는데 방문을 해서 상인들한테 먼저 이제 사진을 찍자라고 이제 제안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민심도 청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산불 때문에 조금 이제 뭐 방문한 사람들이 적어서 경기가 어떻냐 이렇게 이제 묻기도 했는데 실제로 한 상인은 산불 여파로 인해서 관광객이 줄어서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많이 회복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실제로 어떤 소상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 지금 뭐 네. 김진희 변호사 설명 들어보면 뭐 주 목적이 물론 시장 방문은 아니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IAEA 최종 보고서가 발표되기 하루 전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다 이렇게 시장에서 이렇게 멍게 드시고 회 드시고 한 부분에 좀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뭐 IAEA 보고서의 발표 전이기도 하고 또 이제 발표가 나오고 나면 그 다음은 쭉 기간 동안 일본이 과연 후쿠시마 오염수를 언제 발표하냐 그 내용에 따라서 매일매일 같은 뉴스들이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여러 괴담들 때문에 현재 안전한 수산물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다소 좀 꺼림칙해하거나 그로 인해서 소비가 줄어들고 여기에 대한 피해가 고스란히 대한민국의 수산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자영업자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겠죠. 그런 일들 때문에 국민의힘에 있는 정치인들이나 정부에 있는 여러 관계자들도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 드셔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이 캠페인성 성격의 일을 진행하는 것 저는 오히려 격려하고 장려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 조금 전에 주셨지만 강릉 산불에 대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위로 또 김건희 여사가 들고 있는 아이템들을 자세히 보면 얼마 전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에도 우리 대한민국의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맞아요. 네. 이 키링 등 아이템들을 직접 기획을 했거든요.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홍보에 이르기까지 대통령께서 다 이곳저곳을 다니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 뭔가 배우자로서 해야 되는 소소한 역할들을 함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승훈 부장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뭐 김건희 여사가 뭐 저런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하겠습니까마는 핵 오염수가 방류된 이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든가 김건희 여사가 먹방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실제 이제 폐 쓰레기라든가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바다에 방류가 되면 굉장히 환경이 좋지 않다.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된다. 김건희 여사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핵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들은 일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이고 일본에게 가장 경제적으로 싼 값에 방류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들이 결국에는 전 세계인들에게는 굉장히 나쁜 방식의 핵 오염수 방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 IAEA 사무총장이요. 일본에 이어서 오는 금요일 우리나라를 또 방문한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나라를 방한했을 때 어떤 설명을 내놓을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정치권의 입장은 또 어떨지 이 부분 저희가 계속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